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 내일 8일 기간 8일째잖아요, 지금. 네. 네. 뭐 생각도 많으실 거고 정말 많은 상황들, 색다른 코로나 때문에 색다른 상황들도 접하셨을 것 같고, 워낙 이제 구의원도 하셨다가 구의원 도전하셨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도전하시는데, 이 8일간에 대한 정리, 평가, 소회 일단 시작해 보죠. 네. 저 8일 동안 그 5시 30분 첫 차부터 제가 12시 까지 막차까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깜깜이 선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네네. 실제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분들의 관심이 더 오히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해하시고 오히려 더 네네. 많이 찾아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젊은 여성 유권자분들의 응원을 많이 받았는데 텔레그램 멤버방 관련한 공약 피켓이나 성범죄 최소 형량제 피켓 보시고는 지나가다 돌아와서 명함도 받아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한다는 인사를 드리고 남은 6일 동안도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민중당 그리고 송명숙에 대한 지지를 호소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유권자들한테 사실 뭐 저도 플랜카드는 봤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관악구 주민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게 되는데 핵심 네. 공약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짧은 기간 동안 시간 동안 지역 공약하고 국가적인 어떤 이 공약들 좀 이렇게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디지털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약속을 드리고요. 그간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 솜방망이 처벌이 되면서 10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가 23배나 증가했거든요. 소라넷이나 웹파넷 카르텔에서 텔레그램으로 옮겨온 건데 이번에 좀 끝내지 않으면 어디로 숨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결해야 한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청년 이직 준비 급여라는 공약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생소하시긴 할 텐데 네네. 쉽게 이야기하면 알바하는 청년들 이런 분들까지 모두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들어올 수 있게 고용보험 제도를 개편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조금 더 주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정규직, 대기업, 평생 직장 기준으로 짜여져 있어서 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사실 사각지대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청년의 경우는 수급 요건도 너무 까다롭고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너무 짧거나 금액이 작아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네.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사실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청년이라면 모를까 대부분 형편에 맞춰서 취직을 하고 또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자리 구하는 과정부터 좀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 제도를 꼭 개편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관악 같은 경우에 저는 청년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또 여성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를 확실히 좀 해결하는 것이 지역에 사는 청년 그리고 여성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8일 동안 다니시면서 많은 후보자들의 생각들, 이야기들도 더 들으실 거고 유권자들도 만나셨을 텐데, 네. 이건 내가 다른 후보자보다 확실히 강점이 있더라, 좀 발견하신 게 아,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꼰대 정치는 가라. 청년이 만드는 새로운 규칙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슬로건인데요. 저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특히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불평등 격차 같은 경우에 그간의 해결 방식이나 현실적인 법과 제도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구는 둥글다라는 이야기처럼 나온 지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네네. 그동안의 기성 정치가 청년 공약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정부에서도 실제로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별로 청년들의 현실이나 표정이 나아지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네네. 나빠졌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고쳤는데 제가 좀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노력해서 더 이상 노력을 해가지고 개인이 노력해서 성공할 수 없는 판을 만들어 놓고 좀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면 괜찮을 거라든지 아니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꼰대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런 꼰대 정치가 아니라 앞으로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가는데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질문지를 다 보내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이제 국회의원이 좀 용기 있게 때론 뭐 틀리면 틀린 대로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서 인정해주고 또는 과거에 내가 이런 공약했는데 좀 막상 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더라도 인정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고 때론 소수자 약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다가 욕도 먹겠지만 지키는 게 맞겠어. 그렇게 용기 있는 멋진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그런 용기 있는 후보자인지 그리고 그런 용기를 계속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고민을 했는데 네, 아마 제가 가진 가장 큰 용기는 끝까지 실천하고 행동하는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제가 이제 33살인데 사실 20대 때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이 20대 때 소원이었는데 다 지난 됐네요. 네, 네, 제가 다 이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반값 등록금 투쟁이나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촛불혁명까지 정말 거리에서 광장에서 끊임없이 연대하고 투쟁하고 실천하면서 소원을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끝까지 실천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네. 어, 마지막이죠. 진짜 정말 내일부터 투표라서 사실상 어쨌든 이번엔 좀 더 지난번에는 12.2%인데 더 높으면 어떨까 뭐 이런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권자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압축적으로 그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님이 민중당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민중당이 잘 되기 바라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민중당이 항상 어려운 사람 옆에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생각도 하더라. 라는 이유로 민중당을 도와달라는 호소 연설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중당은 언제나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청년 노동자, 여성 노동자 옆에 항상 함께하며 목소리를 내었고 앞으로도 낼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이직급여 등이 포함된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같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며 진보정당다운 목소리를 내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민중당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제 가장 큰 매력이 소중한 진보정당의 민중당 후보라는 점이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정당 투표 기호 8번 민중당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 기호 8번 송명숙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우리 공화당의 권미성 후보자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끝나고 그러면 좀 편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누구요? 뭐 이제 후보자님들을 저희가 네네네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네. 뭔가 자리를 방송 프로그램인데 뭐든 마련을 좀 해볼게요. 이런 딱딱한 거 아, 뭐 질문 정해놨습니다. 시간 이런 거 말고요. 네. 네. 선거 끝나고 언제든지 네. 불러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